저희가 지금 8월 오늘이 23일인데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또 내년 시책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저희들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사업에 대한 지금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이제 9월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이라는 게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이 바로 저희 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시책을 만들 때 일방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예산과 정책을 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야별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농수산 분야에 대한 내년도 시책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 게 좋겠느냐, 또 어떤 시책을 만드는 것이 좋겠냐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오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 분야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산 분야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FTA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국과 아마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최근에는 한EU, 한미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중 FTA까지 또 한 일본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 기존의 농업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FTA라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은 최근에 폭염과 폭우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피해가 또 우리 농민들에게 또 많은 또 위기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농촌에 사는 인구의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농업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지금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밝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밝은 면은 지금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겁니다. 특히 농업 관련 농촌진흥청부터 시작해서 각종 R&D 기관이 다 내려오는 것은 농업대학까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제의 민간 또 육종단지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저희가 전라북도로 국가가 배정해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식품 산업이 크는 것도 농업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만금에다가 2020년부터는 대대적인 또 농업 단지를 많이 만드는 이런 등등은 농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도정의 시책의 방향은 희망적 요소는 늘리고 또 위기적 요인은 관리를 잘하고 많이 감소시켜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고 소득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농업이 항상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런 농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꿈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간략하게 도정 시책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토론은 이 앞쪽에 계신 전문가들이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 토론 주제, 우리 전라북도 미래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발련의 황영모 박사님,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가는 길 대표 성혁영 대표님, 그 다음에 전주대 교수 송혜안 교수님,
그다음에 한서 아그리코 대표, 하석건 대표님 세 분께서 한번 차례로 한번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산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는 반드시 우리 같은 경우는 해서 대기업, 알려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농가 조직에서 만들어낸 브랜드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제품 만들어봐야 팔리질 않는다. 그러면 유통 과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믿고 이 제품을 믿고 사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뭔가 유통에 있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시군이 됐건 도가 됐건 아니면 농협이랄지 관련 기관들이 됐건 뭔가 유통을 해줘야 된다. 전라북도가 농도라서가 보담도 전라북도의 농업이랄지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은 관련된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전문가 관련 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만드실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풀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게 관련된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한번 이런 어떤 공모 사업이든 아니면 도에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에 국고가 투자되고 도비가 투자되고 이렇게 됐다면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되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추진 체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체계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사후에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이미 사업 개념이 끝나면 이제 개인 사유 재산화 되어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직을 만들고 법인화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줄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사후 관리도 그 자체 법인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정주 우리 정유진 다음에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우리 성혁영 우리 귀농귀촌 유입 확대 및 안정적 소득 제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귀농귀촌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교육을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거의 다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농에 관한 그런 거의 일반적인 총론을 지금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총론 교육을 각 강론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론 교육으로 좀 더 세부화시키고 그것을 또 그 테마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좀 귀농자들이 좀 더 쉽게 전라북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귀농자들을 위해서 소득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분야에 귀농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도시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 지역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귀농자들이 관심이 친환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규모 농업을 못하는 이유도 물론 자본이나 뭐 기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도 또 한 가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분야에 귀농자들이나 귀촌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통 분야도 전문가신데 보신 우리 하석건 대표님.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도 이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을 흔히들 노동 집약성과 토지 생산성에 의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건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해질 때까지 일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그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 집약성과, 우리나라 땅은 사실 선진 농업국들은 땅 하나가 경제 한 1년에 한 작물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농경지가 2번 또 3번 이렇게 뭐 쉴 틈 없이 토지를 돌려서 경쟁력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노동 집약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요. 토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그 경제학적으로야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고 이런 그 농업 구조로 바뀌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해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도 자본력, 기술력, 또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농업정책은 공업정책보다 훨씬 그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 한 3년이 됐던 4년이 됐던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필요하면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정책을 마련하는 이런 정책 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좀 벤치마킹 해야 될 요소고 정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영모 우리 전발년 박사님.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농촌 인구의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책이고 정책일 수 있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농업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유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의 관점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이력과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력을 활용한 같이 이제 귀농귀촌인 일자리 사업단은 대단히 성과가 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업단을 어떠한 메뉴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나의 사업 조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귀농귀촌자들을 서로 네트워킹한 일종의 이제 그 협동조합 방식의 이런 조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당초 정책 구상의 취지가 에 비추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친환경 유통에 대해서 우리 우선 이진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손병철 씨, 하석근 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환경 농업 경영인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판로 문제가 있고 판로가 확대가 되고 판로가 확보가 된다면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좋은 상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농산물에 대한 생각이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높아도 안전성만 확보되면은 뭐 소비자들은 중에서는 이제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그냥 학교급식이나 직장급식 또 뭐 이런 기본적인 농산물이 가공식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이제 마련이 되고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이제 오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안전성 확보를 하려면은 지사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으신지 이제 3년 전에 전라북도에 5개 분석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마련이 돼 있고 이런 분석기관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도내에 있는 산하 연구기관이나 그런 관련 기관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다음에 손병철 우리 고산농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주체가 중점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면 생산 안전성에 대한 좀 소홀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 주체를 육성할 때는 안전성 검사 시설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유통 주체 간의 도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규모화시키고 또 보완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현재 학교 급식에서 고비용 비효율적인 부분이 배송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보통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정도만 납품을 받는 시스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그 운송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동일 가격에서 납품 가격은 동일한데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품질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군급식 같은 걸 보면 삼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 배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하석건 우리 대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친환경 유통과 일반 관행농산물 유통은 좀 틀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대세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균일한 품질의 연중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서 경쟁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현하는 그 경쟁력이 좀 취약했냐 하면 바로 이 유통 분야를 적극적으로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공격하려는 그런 유통 주체들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생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추진하고 있는 시군당 우선 해야 될 게 시군당이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지면 특정 품목이 도 단위에서 모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요. 이런 걸 추진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 황당한 꿈이겠지만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은 1,000억 원 규모의 산지유통 조직을 2015년에 반드시 150개를 만들겠다. 저희 지금 원예농산물 시장이 생산액 기준으로 약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인 12조 원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인 한 5조 원 정도를 한 100개 유통업체가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통 경쟁력도 살고 소비자도 좋고 생산 농가들에게도 좋고 수입 농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마음 같아서는 빠른 시간 안에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매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는 유통 조직을 저희가 육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불금이 이제 또 요즘에 가장 큰 화두인데 우리 정주성 회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쌀 부분이 가장 저희 주식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의 큰 70% 80%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 자금도는 27%의 농산물이 되지지 않지만 이제 쌀 부분은 한 80% 정도 자금률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저희 전라북도가 직불금을 50억을 추가로 지사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직불금도 현실화가 되려면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데 3년 전에 하고 그것도 이제 저희 한농련 쪽에서 지사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뜻에서 이제 50억이라는 그 예산을 확보가 되었고 직불금에 보면은 시군비 포함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지금 직불금은 제일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농도인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가는 그런 가격이 아니냐.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1만 원대의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FTA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자체적으로 방안이라고 보면은 첫째는 각 품목별로 가격 안정 대책인데 그 중에서도 쌀만큼은 특히 가격 안정 대책이 돼야만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그 전라북도만이라도 좀 앞서가는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소규모 농가, 쌀 농가들이나 밭 농가들을 통해서 앞서가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소규모 농가들은 이 생산비 절감하는 그 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그 전라북도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그 지금 그 하우스 시설 광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단동 하우스 시설을 지금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산비나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좀 물량이 많이 그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갑균
참여유 사업단장님하고 양돈 해부의 김현욱 회장님, 그다음에 나종삼 교수님께서 짧게 그 핵심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 전라북도에도 이 김제 모구촌 돈육공장을 연계해서 한우 대규모 한우 LPC를 협동조합형의 어떤 그런 패커를 운영하는, 그렇게 해서 생산 유통 판매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대규모 LPC를 전라북도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 기능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전라북도가 수도권에다가 브랜드육 전문 판매장 내지는 그 셀프형 식당을 갖다 개설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용 납품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내지는 직판장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축사 시설 현대화라는 정부 정책이 있어가지고 시설 현대화를 농가들이 많이 하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의해서 단 한 평도 축사를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사도 있어야 가축을 외부에서 사오면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가지고 축사 안으로 집어넣어야 어떤 질병의 교차 감염이 없습니다. 이런 격리사 단 한 평을 짓기 위해서는 2km 내에 있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규제를 위한 어떤 것이 축사 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그 암소 개량 사업인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들이 이제 살 길은 암소 개량에 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옥수수가 작황이 아주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흉작으로 인해서 사료 가격도 올 하반기부터 아주 엄청 오를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도 차원에서는 우리 그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조사료 기반을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사료 기반이 또 아주 여건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어사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각종 그 지원 시책을 발굴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군산대 우리 김영석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종그 수산업 경영연합회 회장님께서 수산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최근 그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요, 그 기후 변화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그 종류 및 양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그 수산 자원을 지키고요,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이러한 그 우리 도의 수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 연안에 어떤 어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청 회장님. 우리가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에서 그 아낌없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좀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여서 크나큰 힘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장 한 2시간 동안 내년도 우리 농수산국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애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 외에도 본론에는 지금 한 15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기 이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금년 연말에 가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오늘 우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또 들을 시간이 충분하다면 하겠습니다만은 이쯤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의해 주신 차원에서 박수로 마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